안녕하세요. 저는 황준호라고 하고요. 저는 경희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지금 새내기로 재학 중입니다. 저는 경희대학교 지금 이 신소재공학과,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는 과에 고교 연계형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. 고교 연계형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올 때는 저는 수능에서 2합 5라는 성적을 받아야 이제 최저라고 하죠. 최저를 맞춰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었어요. 한국사는 아마 5등급 이내였나 4등급 이내였나 아무튼 그렇게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전형으로 여기 이 학교에 입학 뭐라고 했지 합격하게 되었어요.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약간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진로를 어떤 걸 삼아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흥미를 가졌던 부분이 재료 부분이었어요.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면서 혹은 그런 과학을 같은 걸 배우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이 재료라는 쪽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료에 관심을 갖고 계속 학교에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재료라는 분야가 전망도 좋고 또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거는 결국에는 공대를 우리가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취업이 잘 돼서잖아요. 그래서 이 재료공학과 같은 거를 가면은 요즘 핫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높고 제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라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 제가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이잖아요. 그러면은 1학기를 제가 지금 다녔는데 1학기를 다닐 때 동안 물리원, 화학원이라고 해가지고 과목을 또 듣게 돼요. 일반 화학이랑 일반 물리라는 책을 이용해서 화학과 물리를 또 배워요. 1학년 때 이게 전공 필수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과목인 거예요.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원이나 화학원, 그 다음에 물리2, 화학2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도 물리원, 화학원 듣고 물2, 화투를 다 들었거든요. 근데 거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원, 화원, 물투, 화투 이런 내용들이 다 다시 똑같이 나와요. 물리, 뭐 일반 물리, 일반 화학에 물론 조금 더 거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좀 심화되는 부분이 물론 있는데 그런 거를 네 과목을 다 들으셨으면은 그래도 조금 내가 고등학교 때 좀 들었던 부분, 조금 익숙한 부분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이 과목을 듣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비슷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과목들을 미리 고등학교 때 들어놓는다면은 대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재료공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추천해주는 추천 과목들이 이제 거기에 물원, 화원이랑 물투, 화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이제 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등학교 다닐 때. 제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도움이 되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영재반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활동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거기 안에서 하는 활동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을 나중에 뭐 세특에 뭐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그런 세특 부분에 제가 이제 했던 영재반에서 했던 활동들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뭐 사회참여 발표대회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진로라던가 자유 혹은 또 뭐
그런 부분, 세특 부분에 충분히 잘 적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풀어서 거기다가 기재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사회초년 발표대회 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뭐 대회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좀 꼬박꼬박 잘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그런 말들을 적재적소 자기가 원하는 생기부에 적재적소에 잘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슬기로운 문일 생활을 위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학교에서 재밌게 슬기롭게 지내려면은 여러분들이 다 친구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친구들이랑 뭐 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학업에 치이고 뭐 선생님들의 잔소리에 치인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,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의지를 해서 잘 이제 그 시간을 견뎌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딱히 특별한 공부 방법이라던가 일과 관리법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심화반에 속해 있었고, 그래서 심화반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과후 활동이라던가 자습실도 따로 제공을 해주잖아요, 심화반은.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끝나면은 방과후를 다 듣고 나면 자습실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방과후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서 들었던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싶으면은 내려가서 또 다시 복습을 좀 해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내내까지 수학학원은 계속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그런 자료들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자습 시간에도 풀고 학원에 가서도 수업을 듣고 또 문제를 풀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막판에 들어서는 그냥 모의고사, 사설 모의고사든 뭐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잘 풀고 계속 뭐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수능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많이 뭐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런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로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한 공부 방법이나 뭐 일과 관리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만의 또 여러분들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나 일과 관리법이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졸지 마시고,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을 좀 많이 주실 텐데 고3 되면은 더 특히나 많이 주실 텐데 그런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